송승민의 특수교육. 안녕하세요. 송승민입니다. 네, 송승민의 특수교육 채널이 구독자 수가 어느덧 42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송승민의 특수교육 채널을 개편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고 그리고 이슈가 되는 주제를 좀 재밌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재밌게까지는 잘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이야기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수교사의 직업정망은 어떠한가? 입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바둑,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잊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유토피아적인 측면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이 있을 것인가, 이런 예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닥치면 은행원, 회계사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119명을 대상으로 한 뉴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쭉 관련된 직종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 금융인, 회계사, 그리고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회사원, 다음으로 교사, 교수 등 교육자가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 단순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자료에서는 이거는 이제 옥스퍼드대에서 고용의 미래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경제에서 이제 발췌한 자료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20년 안에 로봇에 대체될 직업 해서 지금 90% 이상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10% 미만은 매우 안전하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초등교사가 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미만이니까 안전하다라는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초등교사만 제시하고 있고 중등교사는 제시하지 않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중등교사는 사실은 더 지식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없어질 가능성이 큰 것을 우리가 쉽게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수교사의 직업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수교사 전망은 굉장히 밝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수교사의 직업 전망이 왜 밝은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인간 본질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전망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직업 전망에서 특히나 이제 예술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전망이 밝은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로 초등교사의 전망이 밝은 것처럼 특히나 이제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진국에서 이러한 복지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특수교사의 직업 전망은 굉장히 높을 것이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유는 장애 학생의 증가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학력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가정보공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가 2020년 뭐 한 이 가운데 정도에 여러분들을 예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뭐 1977년, 그러니까 거의 정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수도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직업 전망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자료에서도 초등교사의 직업은 밝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학생 수를 살펴보면 1977년 541만 명에서 2027년에는 206만 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점진적으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 감소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뉴스에서 교사를 계속 줄일 것이다. 특히나 교대에서 이러한 TO를 계속 줄일 것이다 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나라 지표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등록 장애인 수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0년에 제공된 자료를 보면 장애 인구가 약 260만 명인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장애 인구는 어떻죠? 2010년부터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쭉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약 10만 명 가까이 장애 인구가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상이기 때문에 장애 인구가 학령기부터 성인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 학생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2020 특수교육 통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명시하고 있죠. 1962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가 어떻죠? 점진적으로 사실은 초기 1960년부터 2000년까지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10년 정도를 보시면 그래프가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장애 학생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죠? 그렇죠. 당연히 특수교사를 계속 뽑아야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조사한 자료에서는 9만 5천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약 2,500명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다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특수교사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점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와 연관성이 깊은데요. 교사 정원의 증가입니다. 장애 학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교사는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특수교사가 증가, 그러니까 TO가 증가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20년 10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 자료죠.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공시한 2021학년도 중등교사 보건사소 전문상담 영양 특수 중등교사의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발 과목별로 몇 명을 선발할 것인가를 고시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국어부터 쭉 교과들을 여러분들 쉽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과가 제일 많죠? TO를 살펴보면, 네, 쉽게 보시는 것처럼, 네, 중등, 특수 중등의 TO가 230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국어 135명으로 다음으로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수교사의 TO가 굉장히 많이 뽑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특수교사의 진로가 아무래도 특수교사로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야들로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도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특수교사로 많이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처럼 TO가 중등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특수교사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TO만 있지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그럼 경쟁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2019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응시원서 접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사실 뭐 중등교사로 모두 합쳐서 조금 제약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약 12대 1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수 중등을 보시면 6.14로 6.14대 1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영양교사 뭐 3.98대 1 뭐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전문 상담 3.48대 1 뭐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치일 수는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경쟁률이 10대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2020학년도 그리고 2019학년도와 살펴봤을 때 경쟁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7.7대 1, 뭐 6.97대 1, 6.14대 1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특수교사, 특히나 이제 교사들의 이러한 TO가 계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뽑는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많이 뽑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수교사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조금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도 함께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수긍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특수교사의 전망은 계속적으로 밝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정부의 정책, 공약 이런 것에 따라서 일부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그리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고려했을 때는 특수교사의 이러한 직업 전망은 밝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TO 공원이 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수교사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위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